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이 귀납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상당히 이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이거 뭐 보도 듣도 못한 그죠? 이런 단어들 때문에. 그런데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이 수열을 정의하는데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읽었을 때 아마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들이 많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혹은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즉 문제를 시작하면서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를 아예 직접적으로 알려주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는 얘기를 안 해주고 어떠한 단서들을 제공함으로써 그 단서로부터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알아내게끔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귀납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이 수열이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단서로부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구나, 혹은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이구나, 혹은 이 수열은 또 다른 수열이구나를 알아챌 수 있게 수열을 정의해 주는 게 바로 귀납적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봐. 예를 간단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 이건 AN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은 얘는 귀납적 정의가 아닌데 이놈을 우리가 귀납적 정의로 바꿔버린다고 생각한다면 수열 AN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열 AN이 다음을 만족해. 다음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A1은 equal 1이고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다.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두 개의 조건을 보고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그 다음 항이 그 전 항에다가 2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구나. 이건 뭐예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게다가 그 등차 수열의 공차는 2고요. 첫째 항은 1인 거지. 그러면 게임 끝났다라는 겁니다. 맞죠? 이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무슨 수열인지 몰랐던 수열 AN이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임을 알아냈잖아.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이게 바로 귀납적 정의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주어지는 이 두 조건, 수열 AN을 첫째 항 A1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이웃한다라는 게 뭐야? AN과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건 딱 붙어있는 두 개의 항이잖아. 즉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줌으로 인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됐지? 그럼 이거야. 예를 들어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은 1, 3, 5, 7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일반 항이 2n-1로 주어진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기서 A1은 1이고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다. 이렇게 첫째 항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첫째 항은 1이고 그 다음은 계속 2씩 더해가면서 항들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겠구나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귀납적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럼 봐.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서 A의 네 번째 항을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럼 끝났지. 자, A1이 2예요. 그러면 A1이 2면 A2는 어떻게 구해? A2는 여기다 2를 넣고 2를 빼주는 거잖아. 그러면 4 빼기 1이니까 3 되고요. A3는 6 빼기 1이니까 5고요. A5는 얼마야? A4는 10 빼기
빼기 1이니까 9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4가 9라는 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봐. 이게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인데 이 관계식이 이웃하는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보시다시피 첫째 항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첫째 항과 둘째 항 이렇게 두 개의 항이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 있을 때 A1만 안다고 한다면 A2, A3를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관계식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A1 하나만으로는 A2, A3, 그 다음 그 뒤로 이어지는 항들을 알아낼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웃하는 세 개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귀납적 정의가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항이 두 개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끝났지. 자, A3라는 놈은 결국은 A2 플러스 A1이 되는 거잖아. 그럼 A2 플러스 A1은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A4는 A3 플러스 A2잖아. 그럼 뭐 되는 거야? 2 플러스 1. 그래서 얼마 되는 거야? 3.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정의가 뭔지는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수열 AN이 다음을 만족시킨다. 요 놈을 만족시키는 거야. A의 10이 94일 때 A1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거는 A의 10을 그냥 구해 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이겁니다. 봐. 그냥 1부터 넣어봐. A2 빼기 A1은 뭐가 되는 건데? 2가 되는 거죠. 왜냐면 n에다 1 넣었으니까. n에다 2는 어떻게 됩니까? A3 빼기 A2는 얼마가 되는 건데? 4가 됩니다. 그죠? A4 빼기 A3는 얼마가 되는 건데? 얘는 3이 됩니다. 이런 식일 거 아니야. 아, 3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1, 2, 6이 되는 거죠. 그죠? 미쳤구나. 여기 6이 되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우리는 봐. A의 10 빼기 A의 9가 얼마 되는 거? 18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치? 이놈을 싸그리 다 더합니다. 변변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없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딱 봐도 이건 소고가 된다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결국 여기까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좌변에는 남는 놈이 A의 10 빼기 A1이 되고요. 자, 우변은 2, 4, 6 해서 18까지 더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 우변을 싹 다 더한다는 걸 우리가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K는 1부터 9까지 2K. 맞죠? 네. 그러면 이거 우리 배웠잖아.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자, 1부터 9까지 합은 4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9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A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주어졌고요. A10은 94라 그랬으니까 끝났지. 94 빼기 A1은 90입니다. 그죠? A1은 얼마겠어?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다 더해버리면 없어진다라는 걸 눈치채시면 얘로부터 A1이 얼마인지는 쉽게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이 풀이법이 뭐냐 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풀이법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이 그죠? 여기는 이제 FN인데 이거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겠죠? 요렇게 주어지는 경우야. 바로 윈 문제에서는 이 FN이 얼마였어? 2n이었다라는 겁니다. 요 바로 윈 문제에서는. 그지? 그런데 어쨌든 이게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여기다가 1부터 n-1까지를 쫙 다 집어넣는 겁니다. 즉 A2 빼기 A1은 F1이 되겠죠? 그 다음에 A3 빼기 A2는 F의 2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의 n-1까지 넣으면 AN 빼기 A의 n-1은 F의 n-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싹 다 더해주는 거야. 자, 싹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지? 남는 건 누가 남냐 하면요. 이쪽에 쓸게요. AN만 남고 A1 남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쓰냐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자 N-1을 넣었을 때까지 더한 겁니다. 1까지 바로 F의 K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AN은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다. 요렇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기가 n이 아니라 n-1항까지라는 거. 그래야 an이 나온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풀이를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번째 요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요게 a의 n 이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죠. an 곱하기 fn 요런 식으로 주어지는 요러한 또 그죠? 식이 있을 때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은 이꼴 1부터 대입하는 겁니다. a1에 f1 그 다음 a3는 a2 곱하기 f2 그 다음에 a4는 a3 곱하기 f3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얘를 어디까지 대입하냐 하면 요거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옮겨서 생각을 해볼까요? 잠깐만요. 요것도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옮기고 옮겨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땡땡땡 해서 a의 n이라는 놈은 a의 n-1 곱하기 f의 n-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놈들은 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대입한 후 변끼리 곱한다. 이거 좌변을 싹 다 곱하는 겁니다. 우변도 싹 다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싹 다 곱했을 때 약분되는 놈들을 보면요. 물론 얘네들의 항이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 자, 약분을 하면은 왼쪽 오른쪽에서 A2로 양변을 나눌 수 있죠. A3로 나눌 수 있죠. A4로 나눌 수 있죠. 결국은 이렇게 다 없어집니다. 그럼 남는 놈은 누구냐? 바로 AN은 A1 곱하기 F1부터 해서 F의 n-1까지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두 가지는 알고 계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자, 요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에는 1, 2, 3을 차례로 대입한 후 변끼리 더한다.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에는 1, 2, 3을 차례로 대입한 후 변끼리 곱한다. 요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들을 보자. 이거는 방금 전에 했던 그런 유형은 아니지만 a의 10을 구하라 그러면 또 우리가 얼마든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잠깐 정리를 하면요. an 플러스 1은 2배의 어떻게 되는 거야? an 플러스 1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a의 10을 구하려면 a1이 주어져 있으니까 a1부터 계속 넣는 거야. 자, 그러면 a2는 어떻게 됩니까? 2 더하기 1, 3이 6 이렇게 되는 거죠. A3는 자 6 더하기 1, 7에다가 14 이렇게 되는 거고요. A4는 얼마예요? 15에다가 2니까 30 이렇게 됩니다. A5는 요거에다가 1 더하면 31에 곱하면 62 A6는 요거에다 1 더하면 63, 126 A7은 요거에다 1 더하면 127 그죠? 그러면 254 자 A8은 요거에다 1 곱하면 255에 2배면 얼마입니까? 255에 2배면 510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A9은 510에다가 1 더해서 2배 하면 얼마가 돼요? 1022. 자, 대망의 A10은 얼마가 됩니까? 얘는 뭐예요? 1 더해서 2배 하면 2046. 요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는 A의 10을 구하기, 10번째 항을 구하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요 식을 이용해서 하나씩 다 계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725번 볼까요? 얘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요. A1은 1이고, 자, 요 꼴이 딱 보니까, 요 앞에 놈을 보세요. 요 앞에 놈. 요 앞에 놈을 우리가 뭐라고 둔다면, 요 놈을 그냥 FN이라고 둔다면, 그지? 주어진 문제는 A의 n 플러스 1은 Fn 곱하기 AN의 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A2는 1부터 대입하는 겁니다. F1의 A1. 그죠? A3는 F2의 A2. A4는 F3의 A3. 끝났네요. 그죠? 이걸 싹 다 뭐 하라고요? 곱하라고 그랬다. 그러면 A2, A2 없어지고요. A3, A3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얘가 첫째 항이 1이고 앞에 곱해지는 놈이 양수이기 때문에 모든 항들이 0은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분을 해주시면 남는 놈은
A4라는 놈은 결국은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A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F1은 여기다 1 넣는 거니까 2분의 2 되고요. 그 다음 얘는 3분의 4 되고요. 그 다음 얘는 4분의 6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1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4, 4 없어지고 2, 3은 6 약분되니까 결국 A4는 2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 그냥 1 대입해서 2항 구해내고 2 대입해서 3, 세 번째 항 구해내고 3, 그 다음에 A3, n에다 3 대입해서 A4 구해내면 됩니다.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지만 요거 우리 위에서 배운 거니까 요런 식으로 구하는 걸 한번 이용해 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봐. 그 다음은 뭐냐 하면 요 문제입니다. 726번 문제 볼까요? 726번은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이 이렇게 주어진대. 그러면 얘도 요 놈 있잖아.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놓는 거야? FN이라고 놓는다면 이 수열은 지금 어떻게 주어진 수열이냐면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이 이꼴 FN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A의 10 빼기 A의 7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감이 와야 돼. 여기다 얼마부터 넣어보면 돼? 8부터 넣어보시면 됩니다. 8부터. 그러면 8이 아니라 7부터 넣어보시면 됩니다. n에다가. 왜냐하면 A8 빼기 A7이라는 놈은 7 넣었으니까 2의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F를 썼으니까 우리가 그냥 F의 7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A의 9 빼기 A의 8은 F의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10 빼기 A의 9은 F의 9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영어와 한국말이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싹리 다 뭐 하라 그랬어? 더해라 그랬죠. 됐죠?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남는 거 A의 10 빼기 A의 7 딱 요게 남습니다. 이놈은 뭐야? 결국은 F의 7, F의 8, F의 9 더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다 써볼까요? 그러면 A의 10 빼기 A의 7이라는 놈은 F의 7은 여기다 7 넣으면 되니까 2의 제곱 플러스 7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F의 8은 2의 3승 플러스 8이고요. F의 9는 2의 4승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따라서 얘네들 얼마예요? 일단 2의 거듭제곱들 다 더해주면 얘네들은 4 더하기 거듭제곱들만 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숫자들 다 더해주면 15에 24 이렇게 되네요. 자, 요렇게 40, 요렇게 12 얼마예요? 52 요렇게 우리가 또 답을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됐지?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얘 보자. 얘는 분위기 보시면 알겠죠? 예, 두 항 사이의 식이 주어진 게 아니라 세 항 사이의 식이 주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예, 바로 A1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A2까지 주어진 케이스가 됩니다. 이때 제1항부터 7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하에서는 얘를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씩 다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첫째 항은 1이고 둘째 항은 3이죠?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여기에 3배에서 여기에 2배 빼는 거니까 9 빼기 2 해서 7이 됩니다. 그 다음은 21 빼기 6 해서 15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은 45에서 14를 빼기 때문에 31 이렇게 됩니다. 예, 따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3배면 얼마야? 93에서 2배 30을 뺍니다. 63이 되죠? 그럼 우리가 둘, 넷, 6개 구했으니까 하나만 더 구하면 됩니다. 그럼 요놈의 3배 189에서 요놈의 2배 62를 빼주는 거니까 127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겁니다. 됐지? 그럼 이거 싹 다 더하면 얼마냐? 요렇게 그냥 이렇게 더할 거예요. 4, 22 얘는 94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하면 26 요렇게 더하면 얼마야? 4니까 11 2 221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247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이런 문제는 현재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 728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N입니다. 이거 딱 뭐예요?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은 얼마다? fn이다. 이런 꼴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원래는 첫째 항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냥 첫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에 관계식 하나가 더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a10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보세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a2는 a1 플러스 3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a2가 결국 넘어가면 2a1 빼기 3 되는 거니까 결국 a1 값을 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a1은 얼마입니까? 6이다. 이걸 준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괜히 문제 난이도 높여보려고 식을 하나를 더 준 거야. 그냥 a1은 6이다 주지 않고요. 그럼 아무런 문제될 게 없죠? 그럼 a10을 구하래. 근데 이거 우리 어떻게 푸는지 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썼죠? 기억납니까? 이때 an이라는 놈은 그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와 똑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했었어? 이거 기억나요? 여기서 했었습니다. 여기서. 그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조식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10이라는 놈은 a1 6 플러스 자 지금 fk가 여기 있네. 그지? 3k입니다. 여러분. 3k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3k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났네. 6 더하기 3 곱하기 이게 얼마입니까? 1부터 9까지 합이니까 4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35에다가 6을 더하는 거니까 141 이렇게 우리가 또 답을 구해내실 수가 있겠네요. 됐지? 그래서 봐. 이런 식들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남들보다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푸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렇게 우리가 관계식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a3가 2분의 3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 네. 어렵지 않겠죠? 그냥 우리는 a3까지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a2는 자 a1이 1이니까 3분의 k가 되는 거고요. a3는 3분의 k를 요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3분의 k 플러스 2분의 k가 됩니다. 자, 분자 분모에 3을 곱해주면 k 플러스 6분의 3k가 되는 거고요. 이놈이 이꼴 2분의 3이 돼야 돼. 끝났지? 크로스! 그럼 얼마니까? 6k는 3k 플러스 18, 3k는 18, k는 얼마? 6! 간단하게 우리가 k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됐지?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수열 an이 a1은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놈을 만족시킬 때 100개 a10의 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근데 이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쉽지만 사실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통분을 합니다.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분의 이게 뭐 되는 거야?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그럼 얘는 n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봐. 이거 뭐 됩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죠. 그래서 한 번은 더하기 그 다음에 한 번은 빼기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놈은 뭐냐? 다시 쓰면 a의 n 플러스 1이라는 놈은 n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a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놈 있잖아 이놈. 이놈을 통째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f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일반항을 구하는지 배웠습니다. a의 n이라는 놈은 f의 1부터 f의 2 해서 어디까지 쭉 곱한 다음에 f의 n-1까지 곱한 다음에 곱하기 a1 이거였죠. 어디서 했어? 기억납니까? 여기서 했었습니다. 여기 이거 기억나요? 이거 a는 a1에다가 f1부터 fn-까지 쭉 다 곱하면 된다. 그죠? 그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지금. 그러면 볼까요? 일반항 an이라는 놈은 an은요. 자, 먼저 a1부터 곱합시다. a1은 1이니까 1. 그 다음에 f1은 여기다 1 넣으면 되잖아. 그럼 봐. 요 놈은 2 곱하기 2로 쓸게요. 제곱이지만. 그 다음 1 곱하기 3 이렇게 쓰면 되죠. 이 놈은 얼마입니까? 여기는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그치? 3 넣으면 4 곱하기 4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3 곱하기 5 이런 식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
5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자, 우리는 n-1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다 넣으면 n 곱하기 n분의 그 다음에 n-1 곱하기 n 플러스 1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놀랍게도 요렇게 없어집니다. 계속 없어지죠. 약분이 이렇게 됩니다. 찍찍.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 항상 봐. 맨 앞에 거에서 앞에 거, 분모 분자의 앞에 게 남았다면 맨 뒤에 것은 분자 분모의 뒤에 거가 남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룰이라는 거 우리 많이 봐서 알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2분의 1에다가 요거 곱하는 거니까 2n분의 n 플러스 1 끝났어요. an의 일반항은 2n분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됐죠? 이겁니다, 이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 a의 10이라는 놈은 결국은 20분의 11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100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100만 곱하면 되겠죠? 정답은 55 이렇게 우리가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수학의 귀납적 정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뭔지 알았고요. 그놈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다만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요런 거, 그죠? 요런 식들. 네? 그 다음에 아까 쭉 다 더해서 구해내는 요런 식들, 요런 것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속도가 확연한 차이가 날 거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요런 식들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죠. 됐죠?